안녕하세요. 지금 방학이 한창인데 그 아이들이랑 씨름하시느라고 집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또 2월에 이제 황소 정규고사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편입 시험이 있어서 한창 지금 예민하고 좀 힘든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지금 황소 다니는 친구들도 뭐 단평이 안 나와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평소에 풀 때는 정답률이 80%고 막 너무 잘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단평만 보면은 점수가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인제 들어갔지만 그다음에 인제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이 인제 보이니까 어머니들이랑 아이들이랑 인제 좀 갈등이 좀 깊어지고, 그러면 지금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아이가 인제 엄마가 이렇게 하고 지도하는 게 잘하고 계시는지 하시면서도 되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의 인제 스레드나 이런 곳에다가 질문을 많이 올려주셔서 고런 질문들을 공통적인 걸 모아서 요번에는 한번 요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해요. 황소 맞는 아이, 그리고 안 맞는 아이, 그리고 타입별 공부법. 사실 아이 타입별로 공부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진짜 중요한 거는 엄마 타입별로도 맞는 아이에게 맞는 지도법이 다른데, 그걸 모르시고 이제 무조건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싶다, 엄마 성향대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랑 안 맞더라. 그러니까 아이 성향이랑 엄마 성향이랑 잘 맞는지도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한번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요번에는 한번 담아 보려고 해요. 자, 일단 황소 맞는 아이랑 안 맞는 아이,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황소 맞는 친구들은 대형이나 판서식 좋아하는 친구들을 좋아하고요. 경쟁을 즐기고 약간 멘탈이 좀 강한, 본인이 집에서 보면은 이제 큰아이가 있는 둘째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형이나 언니 뭐 이렇게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저 위보다 잘해야 된다, 이런 좀 그릿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황소에서도 내가 등수를 좀 치고 올라가고 싶다, 본인의 이런 의지가 있고, 근데 멘탈이 약하고 마음이 좀 소심한 친구들은 나는 반에서 등수가 평균 아래야 이러면은 자꾸 이제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황소는 이미 잘한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피어 그룹에서 자기가 이제 치고 나오느냐, 아니면 거기서 내가 좀 생각보다 거의 평균 아래가 나왔을 때 멘탈이 좀 흔들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좀 황소가 잘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황소 부심이라 그래서 대형의 소속감이 있고 학원 부심이므로도 엄마가 너 그렇게 힘들면 그냥 안 다녀도 돼 이랬을 때 아이가 나 무조건 그냥 여기 버틸 거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계속 버텨볼 만은 합니다. 그리고 보상 시스템이 편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황소에서 뭐 쿠폰을 준다든지 뭐 이제 벌점이 있고 뭐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게 편안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했을 때 플러스 몇 점, 뭐 이렇게 노트 필기 잘했을 때도 점수가 있고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소한 거에서도 되게 이제 만족감을 느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황소 시스템이 잘 맞는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주어진 방식대로 푸는 게 편안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수업 때 어떤 방식을 알려줬는데 그거 그대로 흡수해서 다음번 퀵테일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내 방법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자기 방식대로 풀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는 아닌데, 퀵테는 주어진 되게 짧은 시간에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황소에서 배운 그 방식을 거의 암기를 해서 바로바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도 퀵텐은 잘 안 나오고 단평은 좀 잘 보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주어진 그거를 외우지를 않고 또 그 퀵텐을 보는데 자기 거기서 고민해서 풀고 있으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양치기보다는 심화나 선행을 선호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어서 문제집 선택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양을 많이 하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 딱 예를 들면은 뭐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센이나 최상위 이렇게 딱 두 권 이렇게 압축적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은 타입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도 드렸더니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유동추론 1% 내인 친구들, 그리고
그 웩슬러 지수에서 특정 영역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조금 불균형적으로 한쪽이 굉장히 높고 그런 영재성 있는 친구들은 또 황소가 그다지 맞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좀 융합형으로 이렇게 좀 골고루 발달한 아이들, 오히려 이제 웩슬러 지수가 뭐 상위 0점 몇 프로 이런 거보다는 1%에서 3% 정도, 그리고 모범생 타입,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 이제 귀가 열려 있다고 하죠. 그 남의 말을 잘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스타일들은 이 황소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만의 그런 세계가 있어서 자기가 고민해서 풀고 과제 집착력은 있지만 그 주어진 타임에 딱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은 요렇게 그 소수나 그 개별식이 맞아서, 그래서 그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이런 타입인데 우리 아이는 그러면 어떤 학원을 가야 되나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특정 학원을 말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은 이것도 지금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아이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극이과형이고 경시를 나중에 하면 되는데, 경시 가기 전까지는 교과를 나가야지. 그 다음에 뭐 수상화,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뭐 예전 같으면 수 1까지 보통 나가고서는 이제 경시로 넘어가는데, 그게 그때까지는 그러면 어떤 선생님한테 지도를 맡겨야 되냐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추천을 드리기를, 그 아이랑 비슷한 되게 좀 천재형 아니면 뭐 영재형 과거 출신의 선생님인데, 아이를 좀 이렇게 아이가 뭐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뭐 했을 때 호기심을 좀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선생님일 때 되게 효과를 많이 보는 걸 봤습니다. 그냥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한테 가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진짜 취향을 타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그 수업은 좀 추천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번을 트라이를 해보시고 어머니가 찾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랑 맞는 선생님. 아이가 뭐 남자 선생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 선생님인데 약간 당근 채찍 잘 주는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고, 보통 사춘기의 여자친구들은 좀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남자친구들은 남자 선생님을 좀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게으른 천재형, 극이과형은 황소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케이모나 경시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좋다. 근데 경시도 막 양치기로 막 접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케이모 경시가 1년 이상 과정인데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되게 비효율적이라서 다른 과목을 못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압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저희 큰아이를 보니까 이제 좀 게으른 스타일들은 이제 옆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소수로 챙겨주시다가 이제 대형은 딱 바짝 해서 본인이 할 의지가 있을 때 딱 바짝 넣고 빼는 게 최상의 결과를 얻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서가 좋은 경우는 고등과정처럼 개념 설명이 많이 필요할 때는 판서 설명이 좀 많이 적합하죠. 그래서 저희 학원도 개별 진도긴 한데, 이제 고등과정일 때는 판서로 뭐 개념 설명을 좀 듣는 곳을 많이 제가 추천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대형을 보내면서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소수에서 계속 이제 서브로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의. 그래서 과외 선생님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뭐 저희 같이 뭐 개별로 맞춰주는 학원을 찾으셔도 되고, 항상 아이한테 맞는 그 멘토가 되는 선생님은 엄마가 1명이나 2명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변에 두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엄마가 해주기가 다 채워주기 힘들거든요, 고등과정부터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맡기고, 중등 심화도 집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보통 의지가 아니고서야. 그래서 예. 자, 그 영재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영재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영재일까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유치부 어머니들은 웩슬러를 굉장히 맹신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좀 어떤 불안 지수가 높거나 이제 그 아직은 이제 완성되지 않은 그 미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 발달에서 이런 부분이 좀 뭐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로 이제 웩슬러로 하는데, 웩슬러를 보면은 거의 막 영재 범주로 아이가 이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떤 좀 예민하거나 기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좀 그런 성향이 날 때가 많아서, 그러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웩슬러 지수에서는 이런 게 아이가
늦게 나왔다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상당 부분 사실 그 육아에서 기인한 그런 예민이 높아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죠. 많이 그냥 좀 털털하게 키우시는 게 좋고 좀 예민할 때는 엄마가 너무 더 막 어떡해 막 이러면서 이제 다 일일이 아예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시지 말고 좀 보는 듯 안 보는 듯 그냥 티가 안 나게 관찰을 하는 게 좋다. 그냥 아이가 그냥 혼자 좀 냅두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영재 성향들의 그런 취약점을 보시면은 내적 비동시성 장애. 그러니까 장애라고 뭐 용어는 좀 무서운 용어인데 장애라기보다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아이가 이제 지적으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발달한데 신체 활동이 좀 미흡하다던가 아니면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던가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이쪽은 되게 발달했는데 이쪽이 좀 불균형적으로 발달을 좀 덜 할 때 그러면은 본인이 더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이 아이들은 인지는 또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자기 비판,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또래와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 이런 것들이 영재 아이들의 그런 약점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 주냐. 그래서 평가가 아닌 놀이라는 인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만일에 우리 아이가 이제 지적 호기심 높고 이런 인지적인 건 굉장히 높은데 신체 활동이 좀 더뎌서 체육 수업에서는 자기가 못하는 거가 너무 싫어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너를 평가받는 그런 활동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놀이의 개념이다라는 거를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성 같은 경우도 뭐 친구가 많은 친구들이 또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또한 너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는 친구의 뭐 명수가 많을 필요는 없다. 그 대인관계 같은 것도 어떤 좀 약간 공부하듯이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납득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나의 장점은 이렇고 이렇구나 이렇게 나는 그래도 이 과목은 잘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보면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멘탈이 더 유리 멘탈일 수가 있어서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과하게 평가를 하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뭐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치동 가면은 더 잘하는 애들이 늘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내가 나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한 게 장점이 아니었구나라고 그렇게 자칫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주입식이나 암기식 교수법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황소 방식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그래서 잘하는 영역, 못하는 영역을 잘 섞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공부 과목에서도 이 부분은 잘하는데 자기가 이 부분은 못해. 만일에 뭐 영어나 국어 쪽은 좀 자기가 싫으니까 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엄마가 또 잘 섞어주시는 게 엄마의 역할이고요. 좋아하는 것만 너무 이제 편식하듯이 하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인관계가 부족하니까 그 협동학습이나 팀 프로젝트를 많이 유도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과학은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과학 쪽의 그런 팀 프로젝트를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너가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대인관계 사회성이 좀 떨어져도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팀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믹스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협동이나 그런 거를 좀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나친 자기 비판은 이제 사춘기 때도 더 이게 극대화 되는데 이런 거는 멘토링을 통해서 사실 저도 이제 엄마 역할로서 계속 아이한테 저희 아이도 좀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나 이거 못해. 뭐 이제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오면은 잘하는 애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더 늘 잘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되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저도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말이 먹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엄마의 위로를 믿지 않는 거죠. 저 엄마는 또 똑같은 위로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되게 효과가 좋은 거는 이제 멘토가 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이 이런 멘토링을 해주시면은 넌 이런 부분을 잘한다 그러면 엄마 말보다 더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당연히 좋은 말을 하겠지. 하지만 선생님이 넌 갈 수 있어. 뭐 너가 목표로 하는 곳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마디를 해주시는 게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